여러분,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분은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이었거든요. 이분이 엄청난, 그것도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하고요, 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를 위한 긴급 자담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참석했던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면 확진자가 400명 내외로 발생하다가 줄어들 거다, 이렇게까지 추측을 했어요. 와, 진짜 엄청난 거죠. 이에 대한 근거는요, 정은옥 건국대학교 수학과 교수 연구팀이 분석한 자료를 인용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 8월 21일 이후 한 주 동안 1일 확진자 수 예측이라는 이 자료예요.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건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전국 단위는 1182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요. 수도권은요 1077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에 대한 근거로 과거의 신천지 중심의 집단 감염보다가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굉장히 느슨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느슨해졌다. 그만큼 경각심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걸리겠어?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지표로 나타낼 때는요, 그때보다가 5분의 1로 약해졌다. 5분의 1로. 그만큼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지금보다가 2.5배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 환자 수가 10명 내외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한 처방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부는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하고는 지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파국으로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날 참석해서 이야기한 분들 중에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느슨해진 점이 감염 확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실 정부가 7월 24일인가요? 교회 소모임뿐만 아니라 카페, 식당, 학교, 학원 여기에 모임을 허락을 했잖아요. 허락을 하니까 많은 교회 소모임들이 만들어졌고, 카페에서도 식당에서도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소모임들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굉장히 느슨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정부의 이렇게 성급한 이 해제 조치가 지금 코로나 폭발을 불렀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의 제일교회 발, 그리고 광화문 집회발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좁힌 데다가 소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조기에 풀어줬기 때문에 성급하게 풀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외식이나 여행 장려 캠페인도 한몫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겠죠. 경제가 워낙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든 경제를 살려보고자 했겠지만 이거요. 너무 빨랐다. 너무 빨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대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대로 계속 늘어나면 중증 입원 환자들 병상 지금 겨우 남아있는 게 15병상 정도 남아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신규 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어떤 공백 내지는 의료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지금 우려하고 있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주말이 방역의 고비라고 해요. 방역의 고비. 이 주말 동안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이게 결국은 아주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폭발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에서 지금 300명이 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만 하더라도 지금 경제에 대한 충격이 일파만파로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3단계로 마지막에 가게 되면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그것도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을 지냈던 서울대 의대 교수님까지 나서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느슨하게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은 지금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충격의 여파는 얼마나 커질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실제로 지금 늘어나는 걸 보시면 이게 대구 신천지 교회발처럼 대구처럼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월에 늘어나는 속도와 지금 8월에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거의 비슷한 모양새를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8월 14일부터 103명이 세 자릿수로 늘어나던 것이 8월 21일에는 324명이 늘어났잖아요. 속도가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울기만 보더라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게다가 서울은 어때요? 경기는 어때요?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경제의 많은 부분이 서울 경기에 몰려 있습니다. 소비는 서울 경기에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말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참 답답한 게요. 저는 현장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겨우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영업자분들은 버티고 또 버텨왔는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자영업자들은 상황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망연자실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게다가 대변해 줄 곳도 없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같은 경우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도 뭐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벤처 기업부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되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저는 현장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소비의 첨단이고 우리 경기의 끝단에 있거든요. 경기의 끝단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자영업자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으로 더 나아가면 기업으로까지 더 나아가서 이게 소비가 촉진되고 공급이 원활히 되면서 경제가 선순환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영업자가 뭉개지면요. 지금처럼 무너지면 붕괴되면
이거는요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와우, 지금 저는 워낙 충격적인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 좀 앞섭니다.